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묵직하지만 우리 현실에 아주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니체의 명언입니다. 니체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철학자, 초인, 신은 죽었다. 이런 말들이 먼저 떠오르죠. 그런데 사실 니체의 문장을 잘 들여다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이 많습니다. 특히 30대, 40대, 50대가 되면 인생에서 이런 순간을 자주 만납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남들보다 뒤처진 건 아닐까? 내가 원한 인생이 이게 맞나? 왜 이렇게 마음이 쉽게 흔들릴까? 오늘은 니체의 유명한 말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소개하는 문장들은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풀어낸 의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문장 자체보다 그 안에 담긴 삶의 태도입니다. 첫 번째 명언입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아마 니체의 말 중에서 가장 유명한 문장일 겁니다. 이 말은 단순히 고생하면 강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생을 많이 한다고 모두 강해지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힘든 일을 겪고 더 단단해지지만 어떤 사람은 그 일 때문에 오래 무너집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역시 나는 능력이 없어. 그러면 실패는 상처로만 남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구나. 숫자를 제대로 보지 않았구나. 다음에는 이 부분을 반드시 점검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실패는 수업료가 됩니다. 니체가 말한 강함은 고통을 무조건 참는 힘이 아닙니다. 고통에서 의미를 뽑아내는 힘입니다. 30대 이후의 인생에서는 실패를 아예 피할 수 없습니다. 직장, 인간관계, 투자, 가족, 건강 문제까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깁니다. 중요한 건 이런 질문입니다. 이 일이 나를 망가뜨리기만 했는가? 아니면 나를 조금 더 알게 했는가? 이 질문을 할 수 있다면 이미 강해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명언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거의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다. 이 말은 현실적으로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이유는 힘들어서만이 아닙니다. 힘든데 왜 버텨야 하는지 모를 때 무너집니다. 직장 생활도 그렇습니다. 그냥 돈 때문에만 버틴다고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너무 지칩니다. 하지만 내가 이 일을 통해 가족을 지키고 있다거나 내 미래의 선택지를 만들고 있다거나 내 실력을 쌓고 있다고 생각하면 버티는 힘이 달라집니다. 같은 일을 해도 의미가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의미가 없으면 작은 스트레스도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30대부터 50대에게 꼭 필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건강하게 늙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유가 분명해지면 오늘의 고생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너는 그냥 버티고 있느냐 아니면 이유를 가지고 버티고 있느냐?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 번째 명언입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 이 말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에서는 제일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남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의 기대, 사회에 나와서는 회사의 기준, 결혼 후에는 주변의 비교, 나이가 들수록 친구, 동료, 친척과의 비교가 따라옵니다. 누구는 집을 샀다더라. 누구는 승진했다더라. 누구 자녀는 좋은 학교에 갔다더라. 누구는 투자로 돈을 벌었다더라. 이런 말을 듣다 보면 내 인생이 갑자기 초라해 보입니다. 하지만 니체식으로 말하면 남의 기준으로 성공해도 내 삶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이 아닌데 남들이 좋다고 하는 길을 따라가면 이상하게 공허합니다. 그래서 너 자신이 되어라는 말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뜻에 가깝습니다. 남들이 정해준 답을 무조건 따라가지 말고 내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라. 나는 안정이 중요한 사람인가? 자유가 중요한 사람인가?
성취가 중요한 사람인가? 가족과 시간이 중요한 사람인가? 돈보다 건강이 중요한 사람인가? 이걸 모르면 계속 남의 인생을 부러워하며 삽니다. 나답게 산다는 건 화려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내 기준을 알고 사는 겁니다. 네 번째 명언입니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자신도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 말은 인간관계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무례한 사람도 만나고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도 만납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도 있고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싫어하던 사람을 상대하다가 나도 비슷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무례한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도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말투가 날카로워지고 사람을 의심하고 먼저 공격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그러면 결국 내가 싫어하던 모습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니체의 이 말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상처받았다고 해서 너의 품격까지 잃지는 마라. 강한 사람은 싸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더 강한 사람은 싸우면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현실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선을 그어야 할 사람에게는 선을 긋습니다. 거절해야 할 일은 거절합니다. 하지만 나까지 비열해지지는 않습니다. 나까지 거칠어지지는 않습니다. 나까지 똑같은 방식으로 복수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진짜 성숙한 강함입니다. 다섯 번째 명언입니다. 사실은 없고 해석만 있다. 이 말은 오해도 많지만 현실에서는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일을 사실 그대로 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자기 방식대로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내 인사를 차갑게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겁니다. 그 사람이 오늘 내 인사를 짧게 받았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해석을 붙입니다. 나를 싫어하나? 내가 뭘 잘못했나? 저 사람 원래 저렇게 무례한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몸이 안 좋았을 수도 있고 급한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냥 정신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실보다 해석에 더 많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떨어졌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석합니다. 망했다. 이 회사 끝났다. 나는 역시 투자하면 안 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기 조정일 수도 있고 시장 전체의 영향일 수도 있고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니체의 말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인가? 아니면 내 두려움이 만든 해석인가? 이 질문 하나만 해도 감정적인 판단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명언입니다. 춤추는 별을 낳으려면 내면의 혼돈을 품고 있어야 한다. 이 문장은 조금 시적입니다. 쉽게 말하면 위대한 변화나 창조는 완벽하게 정돈된 상태에서만 나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정리되어야 뭔가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충분히 모이면, 시간이 생기면, 마음이 안정되면, 환경이 좋아지면, 그때 시작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완벽한 순간이 잘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이 조금 복잡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한 시기에 새로운 결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퇴사를 고민할 때 새로운 길을 찾고 실패를 겪은 뒤 공부를 시작하고 건강이 무너진 뒤 생활 습관을 바꾸고 관계에서 상처받은 뒤 나를 더 깊이 알게 됩니다. 혼돈은 불편합니다. 하지만 혼돈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내 인생이 지금 조금 어수선하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망가지는 중일까? 아니면 바뀌는 중일까?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안정 속에서도 성장하지만 때로는 혼란 속에서 더 크게 성장합니다. 일곱 번째 명언입니다. 가장 깊은 상처에서 가장 높은 정신이 자란다. 니체는 고통을 단순히 피해야 할 것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고통이 좋은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프면 아픈 겁니다. 힘들면 힘든 겁니다. 상처를 억지로 미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처는 사람을 깊게 만듭니다. 부모가 되어보면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고
실패해보면 실패한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고, 돈 때문에 힘들어보면 현실의 무게를 알게 되고, 건강을 잃어보면 평범한 하루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가볍게 판단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처를 통과한 사람은 타인의 아픔을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단순히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깊어지는 것입니다. 돈도 중요하고 성취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에게 남는 건 태도입니다. 내가 겪은 상처가 나를 냉소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더 넓은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어느 정도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8번째 명언입니다. 내 운명을 사랑하라. 니체의 사상에서 자주 언급되는 태도입니다. 어려운 말로는 아모르 파티라고도 하죠. 운명을 사랑하라는 말은 현실을 무조건 긍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괜찮아, 다 좋아. 이런 식의 억지 긍정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이런 태도에 가깝습니다. 내 인생에 이미 일어난 일들을 부정만 하며 살지는 않겠다. 이 조건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 내 과거까지 포함해서 내 삶으로 받아들이겠다. 사람은 자꾸 다른 인생을 상상합니다.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 회사를 가지 않았더라면, 그 투자를 하지 않았더라면, 물론 후회는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후회만 붙잡고 있으면 현재가 사라집니다. 니체가 말한 운명사랑은 체념이 아닙니다. 현실을 정확히 받아들이고 그 위에서 다시 선택하는 태도입니다. 30대, 40대, 50대가 되면 누구나 이미 쌓인 과거가 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선택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조건, 내가 지나온 시간, 내가 겪은 실패까지 전부 재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인생은 깨끗한 새 종이에서만 다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써내려간 페이지 위에서도 다음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현실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니체의 명언을 삶에 적용하려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첫째, 힘든 일을 겪을 때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에서 멈추지 말고 이 경험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인가? 를 물어보세요. 둘째, 버티는 삶이 힘들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 버티고 있는가? 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셋째, 남과 비교가 심해질 때는 내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은 무엇인가? 를 적어보세요. 넷째, 누군가와 싸우거나 상처받았을 때는 나는 내가 싫어하는 모습으로 변하고 있지는 않은가? 를 점검해 보세요. 다섯째, 불안한 생각이 올라올 때는 이건 사실인가 아니면 내 해석인가? 를 구분해 보세요. 여섯째, 인생이 혼란스러울 때는 지금은 끝이 아니라 변화의 과정일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곱째, 과거가 후회될 때는 이것까지 포함해서 내 삶의 재료로 만들 수 있을까? 를 물어보세요. 이런 질문들이 니체의 명언을 현실에서 쓰는 방법입니다. 니체의 말은 편안한 위로만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너는 정말 내 인생을 살고 있느냐? 너는 고통에서 무엇을 만들고 있느냐? 너는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살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30대 이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달콤한 위로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가끔은 정신이 번쩍 드는 말이 필요합니다. 내 삶을 다시 붙잡게 해주는 말이 필요합니다. 니체의 명언은 바로 그런 힘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한 문장만 가져가신다면 저는 이 말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겪은 일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해석하는 나의 태도다.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을 어떤 태도로 살아갈지는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쇼펜하우어의 현실적인 인생 조언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